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강원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강원도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새해 혜택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육아 기본수당. 새해에는 매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 한 명에게 4년 동안 지원되니까 최대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만 원을 주는 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농업 경영체 최소 지원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축소됩니다.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월 3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만든 생활임금이 5.2% 오릅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출자 출연 기간에 한정됐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강원도 사무 위탁기관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보다 33만 9천 원이 많은 225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때 미리 해주던 10% 할인 정책이 없어집니다. 대신 결제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캐시백으로 전환됩니다. 돈 쓸 때마다 캐시백이 포인트가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더 소비를 더 촉진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중개 수수료가 없고 강원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강원도 배달앱 일단 시켜 서비스가 새해 1월 중순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개발 비용이 지원됩니다. 자격증과 도서 구입, 교통비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수수, 알선, 청탁,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해당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1년 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불이 나 7살 남매를 포함해 다문화 가정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법 2개가 개정돼 화재에 취약한 재개발 예정지에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황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집에서 켜놓은 난로에서 시작된 화재. 뒷집에 있던 7살과 9살 남매와 70대 외할머니까지 애꿎은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주택 4채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차는 좁은 골목길을 드나들지 못했고 인근 소화전은 핸들이 강하게 잠겨 불을 끄려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화재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현장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주변 주민들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재개발 예정지 소방당국이 주기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화재가 한 번 나와서 그런지 법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그 원주 소방서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후 소방대원들이 주변 화재 예방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문제가 됐던 소화전 핸들은 보다 이용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불 나고 나서는 저 점검하시고 돌고 그렇게 하시고. 정책이 바뀐 건 또 있습니다.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도 전통시장이나 공장 밀집지와 같이 화재 경계지구로 정해 소방특별조사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원주 지역 4개 재개발 지역을 포함해 강원도 내 13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이미 주민들이 이주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하게 화재 경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소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현장 점검을 하셔서. 한편 불을 낸 60대에게는 1심에서 중실화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3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가 춘천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 감염이 확진된 춘천 환자는 모두 3명으로 캐나다에서 입국한 유학생 1명과 미국에서 입국한 가족 2명입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 콜밴을 이용했거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고 춘천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원주를 비롯해 춘천과 삼척, 횡성 등입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도입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라면 180일이 지나는 오늘 0시를 기해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일까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이 부여되지만 3차 접종을 통해서 증명서를 갱신해야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한 달 늦춰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는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학원과 독서실,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를 한 달 미뤘지만 적용 범위는 그대로여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학원 등은 여전히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오래된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막기 위해 전기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도내에서 358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15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이 중에 전선 노후와 미확인 단락 등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가 45%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안전 점검이 필요한 노후 축산 농가를 찾아 점검하고 축사를 새로 지을 때 규격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농가가 전기 시설 점검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 내 여성들이 임신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뒤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실시한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여성들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비율은 28.7%로 30%가 안 되고 전국 평균 43.2%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2019년 기준 강원도 내 15세에서 54세 비취업 기혼 여성의 51.9%가 경력 단절 상태였으며 40대 고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새해 강원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교사 24명을 배치하고 맞춤형 지도에 나섭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해소와 기초 학력을 위해 초등학교 협력교사를 120명에서 240명으로 2배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과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 교실을 4곳씩 조성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폐기물 공공 열분해 시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내 영농 폐기물 문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열분해 시설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태우거나 땅에 묻었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난방유나 화학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3년 동안 120억 원을 투입해 횡성군에 하루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 공공열분해 시설을 조성합니다. 또 2030년까지 공공열분해 시설을 강원도에 5곳 이상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수산물 어획량이 2020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어획량은 36,600여 톤으로 2020년 35,500여 톤보다 3%가 늘었습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와 붉은 대게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문어와 복어, 방어와 이면수어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어획고는 문어와 이면수어 등 많이 잡힌 어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면서 2020년보다 9% 줄어든 2,0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수도권, 제주도와 함께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로 개발됩니다. 국가의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 계획인 4차 관광개발 계획에 따르면 전국을 5대 관광권역으로 나누고 강원도와 수도권, 제주를 관광 성숙 지역으로 분류해 강원도를 세계인들이 다시 찾는 생태와 웰빙, 휴양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DMZ와 접경 지역을 아우르는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평화 생태 관광 벨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택시 브랜드 통합콜 서비스를 본격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지역 택시 통합콜인 설렘콜에 대해 이달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와 통합콜 운영위원회는 운영비 부담이 큰 대기업 택시 호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통합콜을 도입했지만 일부 법인 택시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주문진 지역 개인 택시 업계는 기존 전화번호 콜 서비스를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5곳으로 늘어납니다. 원주시는 원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2곳을 발행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